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몇 년 전 겪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려고인데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산다고 살았던 저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도대체 제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시련을 줄까 하는 마음에 나쁜 생각까지도 해보았지만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생각하며 꾹 참고 또 참으며 지금까지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몇 년 전 아주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한 남자를 만났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아 출신으로 세차장에서 일을 했고 저녁에는 족발집에 배달 일까지 하며 열심히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제 차를 그 남자가 세차를 해주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아마 그건 역시 모두가 계획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며 부유하게 살았었어요. 워낙에 아버지 사업이 잘 되셨고 아버지는 물려받은 유산도 있으신 상태라 어린 시절부터 도우미 이모님이 계시는 2층 집에서 지냈어요. 부모님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오랫동안 기다린 후 어렵게 저를 가지셨고 외동딸로 키우시며 세상 부럽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엄마와 단 둘이 살게 되었죠. 워낙에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것이 있었기에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건물도 있었고 아버지 사업체도 잘 되고 계신 상태였었기에 엄마가 대리 사장님을 고용하셔서 사업을 운영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집안의 외동딸로 자라면서 정말 인상 쓸 일 하나 없이 평온하게 커갔습니다. 그 대신 사회 경험도 없었고 사람을 보는 안목은 더더욱 없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힘든 일은 다 엄마가 알아서 해주셨었으니까요. 대학교에 다닐 때에도 남자친구 하나 사귀어 본 적 없고 친구들 모두 하는 알바 한 번을 해본 적도 없었어요. 편안하게 자동차를 끌고 학교에 다니면서 졸업장을 땄죠. 그렇다고 딱히 제가 욕심이 많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하고 싶은 꿈이 있다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나 평범하게 영문학과에 나왔고 집에서 영어로 된 책을 읽고 자막 없는 미드를 보는 것을 취미로 삼으며 지냈던 것 같아요. 가끔 운동을 다니면서 친한 몇몇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고 백화점 쇼핑도 갔던 것이 저의 유일한 바깥 외출이었죠. 한창 요가 열풍이 불어서 고급 요가 센터에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1년치 연애연권을 끊어놓고 딱 3개월 정도 다녔나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남자가 제가 말씀드린 이 남자예요. 20대 중반을 막 넘어서는 때에 제가 다니던 세차장에 새로운 직원이 왔었는데 정말 제 차를 최선을 다해서 세차를 해주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 단골 손님이 제게 유난히도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또 오셨군요. 근데 오늘은 조금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거 한 잔 드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거 비타민 음료인데 드시면 좀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런 건 제가 드려야 하는 건데 매번 올 때마다 얻어먹게 되네요. 너무 감사해요. 항상 제 차를 너무나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다른 곳은 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감사해요 손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와 주세요. 이런 음료수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람 가려요. 제가 해주고 싶은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겁니다. 어머나 정말요? 그럼 더더욱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를 그렇게 봐주시다니 진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게 너무 친절하던 그 남자에게 고마워서라도 저는 세차를 할 때가 되면 무조건 그곳에 갔었어요. 아직 할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서둘러서 세차를 할 정도로 어느샌가 저는 묘한 중독 같은 것에 빠지기도 했답니다. 특별히 남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봐주고 있다는 것에 기분이 좋더라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갈 때마다 저를 그렇게 반겨주면서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분이 좋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있었어요. 좋은 직장을 다니던 잘 사는 남자도 있었고
대학교 때 학회장을 하고 있는 선배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왠지 그런 남자들에게 별로 호감이 가지는 않더군요. 좋은 옷에 좋은 자동차, 그리고 말끝마다 명품하는 속물들 같이 느껴졌거든요.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고는 해도 그걸 일부러 티를 내는 사람들이 저는 정말 싫었었어요. 그런 남자들만 주변에 있다 보니 연애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소소한 차림새였고 소박하면서도 생활력이 강한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진짜 저는 그때 그 남자에게 호기심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네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람의 얼굴과 말투가 떠올랐고 왠지 모르게 웃음도 나왔죠. 세상에나, 지금 생각하면 세차장 직원을 생각하고 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심하네요. 좋은 사람 다 나르고 왜 그런 사람에게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은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더군요. 그렇게 꽤 오랜 기간 고정적으로 세차를 맡기고 나서 저는 그 사람에게 작은 선물을 하나 해주었어요. 항상 손에 물을 적시고 있는 것 같아서 백화점에 들른 김에 작은 핸드크림을 장만했죠. 그게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감동한 그 남자는 그날 세차비를 받지 않고 공짜로 세차를 해주었고 그걸 계기로 저희는 연락처까지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눈빛부터가 아주 많이 세 보였고 뭔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안는 듯한 표정, 그리고 세상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듯한 강인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 사회 경험도 없고 무슨 일이든 끈기가 없이 생활하다 보니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가게 되었었나 봐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자가 제 자동차 바퀴에 펑크가 나 있다면서 세차가 끝나고 직접 타이어를 갈아주면서 저녁을 함께 먹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해요. 저는 타이어 펑크 난 줄도 모르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러게요. 아마 가다가 바람이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퇴근 시간이고 차도 막히면 갑자기 타이어 때문에 난감한 일이 생기셨겠죠? 와, 생각해보니 진짜 아찔하네요. 달리다가 갑자기 그러면 진짜...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저녁은 살게요. 마음껏 드세요. 아,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정말 미소씨의 성함대로 웃는 미소가 아름다우세요. 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이런 기분 좋은 말을 듣게 되네요. 진짜요. 애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아름답고 착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분이잖아요. 저 애인 없어요. 창피하지만 아직 한 번도 애인을 사귀어 본 적도 없답니다. 에이, 설마요. 이렇게 완벽하신 분이요? 설마 그럴 리가요. 진짜 믿기 힘든데요. 이날은 이렇게 그 남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답니다. 제게 남자친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서로 했었는데 저는 그 남자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서로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매일매일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그 사람은 저를 아빠처럼 잘 챙겨주더군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허전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던 제게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몇 번의 만남이 더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제 감정이 한창 커져나갈 때쯤 그 사람은 제게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제게 갑자기 헤어짐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미소씨 같은 사람과 어울리는 놈이 아니에요. 저 같은 고아가 어떻게 미소씨랑 어울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이쯤에서 그만 서로를 잊고 지내요.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고아가 뭐가 중요해요? 저도 그리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저도 똑같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요. 고아건 아니건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죠. 아니에요. 괜히 저 같은 놈 좋아했다가 미소씨만 힘들어져요. 저는 그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미소씨와 함께 했던 시간 정말 행복했어요. 부디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래요. 상민 씨는 저 안 좋아요? 네? 저는 벌써 이렇게 상민 씨한테 빠져버렸는데요. 상민 씨한테 빠져버리게 해놓고 갑자기 가버리시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해본 거 처음이란 말이에요. 미소씨, 세상에 좋은 남자 많아요. 저같이 못난 놈 말고 더 멋진 사람 만나세요. 미소씨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커진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간절하게 원하게 되었고, 그날 저희는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 그 사람을 더더욱 갖고 싶어지는 거 있죠? 그날 저는 한 마리의 어린 강아지처럼 낑낑대며 그 사람에게 가지 말라고 애원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엄마가 아시면 정말 날벼락을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저는 너무나 좋았죠. 제가 세상을 살면서 알고 지낸 남자들하고는 차원이 틀린 강함을 지닌 사람이었는데, 왠지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세상 모든 일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함이 있어서 너무 든든했어요. 사랑은 눈에 콩깍지가 쓰이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콩깍지가 단단히 쓰여 그 남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나서 엄마는 자연스럽게 저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허구한 날 저녁을 먹고 들어오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뭔가가 있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드신 거죠. 그리고 저희 엄마가 엄청나게 눈치가 빠르신 분이에요. 아빠 돌아가시고 회사의 안 좋은 분위기를 딱 눈치채고 자를 사람은 자르고 자기 사람은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저희 집안을 얕잡아 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셨거든요. 그런 엄마가 어느 날 제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딸, 요즘 무슨 일이 있어? 좋은 일 있는 거지? 누구야? 어떤 놈이길래 우리 딸의 혼을 쏙 빼놨어? 엄마,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왜 모르겠어? 엄마는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 모르니? 누군지 얘기해봐. 우리 딸이 태어나서 제일 좋아하게 된 그 남자가 누군지? 아,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명예나 집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자기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야, 엄마. 그냥 여기까지만. 어? 아니, 그럼 학교는? 직업이 뭔데?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어디서 만난 건데? 너 엄마한테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럴래? 엄마한테 비밀로 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나중에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내가 진짜 다 얘기해 줄게. 조금만 시간을 줘요. 엄마도 그 사람 보면 좋아하시게 될 거야. 미리 조건만 듣지 말고 사람을 보고 판단해줘요, 엄마. 남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싫어하고 반대하실 걸 알고 있기에 저는 나중에 말씀드린다는 말로 남친의 얘기를 미뤘습니다. 엄마는 궁금하시다며 계속해서 물으셨지만 저는 끝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고아 출신의 세차장 직원과 연애를 한다고 하면 어느 엄마가 좋아하겠어요? 제 딸이라도 아마 반대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엄마는 제가 굳이 사회에 나가 험한 일을 당하며 일을 하는 것도 별로 바라지 않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돈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슬슬 인생을 즐기다가 조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시길 바라신 분이에요. 그렇게 저를 키우시는 게 인생 목표이셨고요. 그러니 저는 더더욱 그 남자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엄마에게 비밀로 하고 저의 연애는 불이 탈 정도로 너무나 뜨거웠어요.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는 말이 정말 이럴 때 하는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믿고 따랐어요. 정말 바보같이 그 사람이 가끔 이상한 면을 보일 때에도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데이트를 하다가 전화가 오면 자리를 피해서 받은 후 급한 일이 있다고 들어간다던가, 유난히도 어떤 아이를 잘 챙겨주는 모습에 제 기분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런 것도 모두 다 저는 용서가 될 만큼 그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남친에게는 아주 많이 아끼던 동생이 있었어요.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 동생이었는데
그 동생이 사정상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많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남매보다도 더 돈독한 사이라고 하니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게 오늘은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어쩌지? 이렇게 갑자기? 어디 가는데? 오빠 급한 일 있어? 혹시 또 그 애 때문이야? 그게 애가 좀 아프다고 해서 내가 병원에 데려다 줘야 할 것 같아. 오빠 애도 아닌데 맨날 이렇게 모든 순간에 함께 할 순 없어. 오빠한테는 내가 그 애보다 안 소중해? 어? 오빠가 많이 아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번번이 이러면 내가 속상하잖아. 그래 알아. 오빠는 세상에서 우리 미소가 가장 중요해. 하지만 그의 사정이 워낙 딱하니까 도와주는 것뿐이야. 내가 이렇게 잘 도와주면 나중에 우리도 아이 낳았을 때 그 복을 받는 거라고 하잖아. 치, 오늘은 나도 오빠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그럼 나도 따라갈래. 어차피 병원에 데려다 주기만 할 거잖아. 어? 같이? 그래, 같이. 몇 번 내가 양보했지만 오늘은 나도 양보 못해. 나도 같이 갈 거야. 저는 그렇게 남친을 따라갔습니다. 남친은 몹시 당황했지만 저는 그날따라 남친에게 단 한 발자국도 떨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어떤 낡은 다세대 주택 쪽문 앞에 차를 세웠고 잠시 후 남친은 아이와 아이 엄마와 함께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고아원 동생이라고 하니 왠지 저도 낯이 익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기가 많이 아픈가 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빠랑 데이트하고 있다가 아이가 아프다기에 제가 양보했죠. 근데 저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정말 낯이 익어서요. 어디서 뵌 것 같은데? 제가 워낙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희가 어디서 봤겠어요? 마주칠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서 꼭 뵌 것 같은데? 이상하다? 혹시 뭐 운동 다니신 거 없으세요? 저 요가 좀 다녔었는데 거기서 봤나? 네? 요가라뇨? 저는 그런 운동 배울 처지도 아니에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디서 낯이 익은 듯한 얼굴의 그 여동생이라는 사람은 왠지 저를 자꾸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하니 더 이상 물어볼 수도 없었지만 왠지 저는 그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았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은 잘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어쨌든 그 여자와는 어떤 연결고리도 찾지 못한 상태로 그날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찜찜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여자가 저의 사랑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죠. 남친 역시 친남매처럼 자란 사이니까 신경 쓸 것 없다고 안심을 시켜주기도 했고요. 저의 불타는 사랑이 계속되면서 저는 어느새 이 사람에게 온 정신이 팔릴 지경이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어느 날 저는 이 남자와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을 얘기했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대뜸 엄마에게까지 결혼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그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자마자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어요. 미소야, 우리 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뭐 고아? 세차장 직원? 미소야, 정신 차려. 너 왜 그래 정말? 엄마의 말로 왜 그래? 왜 사람을 그렇게 출신이나 돈으로 따져? 직업 안 좋고 고하면 나쁜 사람이야? 오히려 부잣집 남자애들 부모 돈 갖고 펑펑 쓰면서 아무 생각도 없는 애들 많아. 난 내 남친이 부끄럽지 않고 그런 애들보다 오히려 100배는 낫다고 생각해. 미소야, 그건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그래도 부모의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것이고 평생을 살아가려면 안정적인 직장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그건 네가 너무 몰라서 그래. 아니야, 엄마. 난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엄마도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착하고 강하고 나를 아빠처럼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가 정말 완전히 그놈한테 홀려서는 절대 안 된다. 돌아가신 아빠도 싫어하실 거야. 내가 너를 그러려고 이렇게 귀하게 키운 줄 아니? 사람은 같은 부류라는 게 있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절대로. 엄마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하셨습니다. 남친의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남친을 직접 만나보려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만 만나보라고 말씀을 드려도 엄마는 무조건 빠른 시일 안에 헤어지라는 말만 반복하셨죠. 저와 남친은 그런 엄마의 마음에 들기 위해 근사한 꽃다발을 사서 함께 집으로 왔었는데, 그날도 엄마는 남친의 얼굴도 보지 않으시고 방 안에서 앉아만 계셨습니다. 몇 번의 만남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엄마는 행동하셨고, 결국 화가 잔뜩 난 저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 당시 남친은 친구랑 같이 살고 있는 상태였고, 오갈 곳 없던 저를 위해서 함께 모텔에서 장기 투숙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가본 곳에서 며칠을 지내다 보니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곱게 키운 딸이 며칠 동안 집을 나가서 연락도 받지 않자 결국에 엄마는 두 손 두 발을 다 드셨습니다. 제대로 인사를 하기 위해 남친을 데려오라고 하셨고, 결국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었죠. 모든 준비는 엄마가 직접 다 해주셨고, 남친의 형편이 그렇다 보니 대규모의 예식은 하지 않고 소규모의 작은 웨딩홀을 빌려 조용히 식을 치렀습니다. 엄마는 저를 결혼시키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몰라요. 아빠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저밖에 없었는데, 그런 제가 못마땅한 조건의 남자에게 홀랑 빠져 엄마의 마음은 알아주지도 않았으니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제가 엄마의 입장이라도 정말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남친의 배려로 저희는 엄마와 함께 살 수가 있었습니다. 워낙에 집도 넓기도 했고, 엄마가 그 당시에 많이 힘들어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함께 살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1년 정도만 같이 살다가 나중에 집을 따로 얻어서 나가자고 했고, 남친도 그 얘기에 승낙했었죠. 남친에서 남편으로 바뀌니 안정감이라는 것이 훨씬 크더군요. 이 사람은 영원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매우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남편은 이상하게 몇 번 부딪히는 일이 있었어요.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뭔가 제게는 말하지 못한 일이 있던 것처럼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기도 했는데, 어느 날 저는 남편과 엄마가 하는 얘기를 몰래 듣고 놀란 적이 있었답니다. 아니, 자네 내 방에서 뭐 하는 건가? 아니요. 그게 이거 뭐 잊은 게 있어서요. 내 방에서 자네가 잊을 게 뭐가 있어? 내 방에 앞으로 들어오지 말게. 아무리